LG엔솔루션의 영향은 포드와의 계약 취소, 규모 큰 건이 해지가 되다 보니까 약간 깨진 거죠. 약간 컨센서스가. LF 테슬라 계약이 거의 그렇죠. 뭐 예. 계약 취소 수준으로 금액이 삭감된 것들, 포스코 PTM도 GM과의 계약이 80% 축소된 거,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했더라고요. 장비, 전고체, 유리기판 요 세 개 섹터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제조에 확실하게 참여할 것 같다. 선을 그어드릴 테니까 4세대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뭐 LG엔솔루션 주가가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가야 전체 네. 이제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LG엔솔루션이 최근에 이슈들을 보면은 일단 혼다와의 조인트 벤처 그 건물을 공장을 매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4조 정도, 4조 2천억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대금 수취 예정이고 이게 이제 그 뭐 조인트 벤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건물만 매각하고 그냥 공장 가동 거기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만 확보를 하는 거고요. 건물 매각 후에 리스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토지랑 장비는 제외하고 건물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 회수가 되면서 뭐 재무 건전성도 제고가 되고 주가의 그 어떤 10월달에 이제 2차전 종목도 반등하고 연말 12월달 잠깐 반등을 하다가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게 이제 뭐 포드와의 계약 취소 그리고 이제 프라이덴베르크와의 그 배터리 사업 철수로 인해서 3조 9초로 해지된 거 이런 네.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전용 설비 투자는 없어가지고 재무적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규모 큰 건이 해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컨셉은 전기차 쪽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의 기대죠. 현상 유지를 하면서 ESS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뭐 ESS 수주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깨진 거죠. 약간 컨센서스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매성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LFP 각형 배터리 투자 좀 늘리고 있어서 미시간주 렌싱 공장에서 이제 그 ESS용 각형 LFP 라인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그 공정 효율화라 비용에서도 특히 이제 그 LG전자 생산 기술 주도로 장비 발주해 가지고 좀 단가 인하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장비 업체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그 장비사들이 국내 장비사들이 제 엔솔 쪽에 수주가 좀 줄어드는 건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그 인도발 수주가 나오고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인도 타타그룹 아그라티스로 추정되는 수주가 최근에 윤성의 FNC랑 하나기술, 윤성의 FNC가 452억 그리고 하나기술이 1,572억짜리가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뭐 주가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랑 중국 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래 중국어를 쓰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인도향으로 수출 제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거 한국 거밖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인도 걸 수주를 해가지고 아그라테스가 영국 공장도 있거든요. 거기도 좀 수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소재 쪽에서는 최근 악재는 이제 그 LF 테슬라 계약이 그렇죠. 거의 뭐 예. 그 계약 취소 수준으로 금액이 삭감된 것들, 포스코 PTM도 GM과의 계약이 80% 축소된 거, 그리고 SK온의 그 현대차 합작, 그 서산 공장 같은 것도 공장이 좀 지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일단 포드 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드와 엔솔 간의 그 계약 해지 금액이 9조 6천억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건이었어요. 했던 게 그 중에서 한 건, 그 상용차 쪽에서의 쪽에서 이제 수주가 해지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위약금을 한 2조 정도 받을 거라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매 의무 구매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최소 900물량 미달 시에는 보상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해지 물량 고려하면 한 2조 정도 한 15억 달러 정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드가 처리 비용으로 보면은 전기차 사업 구조조정 해지 비용으로 50억 달러 7조 원 지출 예정이거든요. 이게 거의 다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한 2조 정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포드는 결과적으로 원래 전기차를 잘 못해요. 플랫폼도 좀 늦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 특히 다 미국발 이슈잖아요. 그 전기차 전략의 수정에 의한 것이고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 진출을 하겠다.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가 손해나고 판 F150 라이팅도 그래서 생산 중단한 겁니다. 이익이 나면서 판 게 아니었어요. 그럼 보조금도 안 주다 보니까 이거 팔면 팔수록 더 손실이 커져 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LG엔솔루션의 영향은 일단 10조 원 수준의 수주가 소멸했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공장 가동 계획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설 투자 자체에서는 왜냐면은 그 전기차 라인은 ESS 바꾸면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대한 뭐 어떤 손실은 크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27년부터 공급이 예정이었으니까 27년도에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대종되다 보니 목표가가 하향 대종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의 현재와 전략을 보면은 어떤 전략적 리밸런싱을 지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계약 해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중심의 수주 구조를 ESS랑 뭐 로봇, 우주 이런 쪽으로 다변화하는 거죠. 기술 개발도 계속 이제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불확실한 고객사들을 정리해버리고 이런 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수주 구조 개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에서 이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ESS, 뭐 로봇, 우주, 항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해지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R&D라 설비 투자가 불필요한 그 표준 모델 계약이라서 실질적인 타격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생산 능력도 이제 신규 국세와 발굴로 가면 되니까 당장은 이제 실제 타격 없지만 어쨌든 간에 수주가 줄어든 그렇죠. 상황이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특허라든가 그 등록 수라든가 출원 건수를 보면 특허 등록건이 4만 건에 출원이 7만 2천 건이거든요. 전 세계 최고 최다 특허 보유라서 기술력은 뭐 최고고, 그리고 BMS라든가 어떤 그 배터리 이런 그 뭐 수명 향상 기술로도 이번에 수상 받았어. CES 2026에서 혁신상 수상을 한 정도로 기술력은 뭐 탁월하다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스페이스 X 우주선에도 엔솔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계라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계에 그 엔솔 배터리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쪽이 성장이 크게 된다고 하면은 뭐 배터리 산업이 좀 돌파구로 그 전기차 쪽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간에 EV 라인을 LFP로 전환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돌파구가 이제 ESS가 되는 거고요. 성장률이 뭐 ESS는 뭐 20-30%는 보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도 높고 이익률도 뭐 20% 30%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매출로는 1대1 대치가 안 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분기 내일 실적 발표네요. 생각해 보니까 LG 엔솔 실적 발표 1월 8일이네요. 지금 쇼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데 아마 그렇게 발표가 나면 어느 정도 저점 잡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 개발을 좀 가장 좀 수월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번 주 초에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매주 이제 2000년 위클리를 발표해요. 여기 보면은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PCM이라든가 LF 공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멘텀 해소는 있었지만은 다 이제 확인됐다 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까지 계약건이 있는데 계약건이 이만큼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좀 바인딩 계약이지만 뭔가 좀 그 계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가락이라든가 물량 감소는 이미 이제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EPS에 대한 하향 조정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주가 하락의 본질에 대해서는 ESS 섹터의 현실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하락은 전기차보다 ESS 섹터 영향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격했던 ESS 성장에 대한 뭐 가격이라든가 AMP 수혜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악재가 어떤 주가 조정에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까지는 부정적인 가이던스 발표 예정이라서 당분간 반등 동력은 부족하다. 다만 26년, 27년 예상이 고려시 매수 가능 범위에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예전 자료도 보면은 그 지지난주 쪽 자료 보면은 네, 그 밴드 얘기하실 그때 그죠? 네, 그 엔솔 같은 경우에 27년도 이후부터를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다 보니까 영업이 3조는 방어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40배 기준으로 120조에선 상단이고 80조에서는 뭐 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네. 지금 그 80조 라인에 다시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말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 부정적인 심리가 극에 달할 거다라고 봐서 1월만 실적 발표 전후에 매수 추천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시점을 매수 적기로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줬어요. 네. 포스코 피치엠이랑 LNF에 대한 충격은 뭐였냐면 이게 바인딩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을 했으면은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보상금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데 보면 계약을 수정했습니다. 계약 그렇게 되면은 계약 위반이 아니잖아요. 보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인딩 계약의 의미와 효력을 보면은 어쨌든 바인딩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 구성을 갖죠. 이거는 이제 포스코 그 엘솔이 포드한테 돈을 2조 받는 거라 그런 같은 맥락인데 테이크올 페이 이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그 뭐 삼성 SD 에코프로비엠은 바인딩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라인이 포스코 퓨처엠이랑 솔라 엣지 같은 경우도 그 바인딩 계약을 했다가 솔라 엣지가 그 사업 철수하면서 보상금을 그 281억 보상금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계약 이행일을 저조했다는 겁니다. 포스코 피치엠이 13조 7천억인데 실제는 2조 8천억, 그리고 LNF가 3조 8천억 계약이 973만 원 나왔어요. 그 보면은 그 설명을 그 기사의 설명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연동제 때문에 이러는 거죠. 프라이스 볼륨 구조라는 거고, 리튬 가격, 그러니까 볼륨 플러스 리튬 니켈 가격이 연동되는 건데 리튬 가격이 90%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계약금 자체가 자동으로 축소돼 버린 겁니다. 90% 축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미달에 따른 계약 위반이 안 돼 버린 거죠. 상호 합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기 협력이 그렇죠.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법적 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미래에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보상금 그 계약의 유연성이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량 조정 범위가 설정이 돼 있었고 불강력적 사유에 의해서 뭐 정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서로 간에. 그 LNF와 테슬라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의 양산 스케줄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일어났고 프로젝트 취소가 아니라 25년 그 3월 달에 LNF가 3조 5천억 신규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공시된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3년도에 2년 계획했던 거, 이게 초기 하이니켈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거의 다 미집행한 거가 뭐냐면은 25년도 3월에 계약을 한 거는 니켈 95% 단결적 양극재였거든요. 이게 이제 자력파의 건식에 최적화된 그런 양극재인데 이걸로 기술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테슬라와 LF를 버린 게 아니라 테슬라의 배터리 설계가 이제 급변함에 따라서 이제 기존 계약이 쓸모 없어졌다 보니까 거의 그 샘플 정도만 납품을 한 거고 구형 계약을 털어내고 올해 지난해 3월달에 3조 5천원 매주 이 신규 계약으로 이제 집중하는 세대 개표의 과정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LNF 입장 안타깝지만은 이게 이제 없어진 건 아니다. 세대 교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비, 전고체, 유리기판 요 세 개 섹터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본을 어제 준비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수익 관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 섹터를 준비를 하면서 저번 녹화 때 박사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유심히 유리기판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을 보니까 이미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판매를 하면서 2차 전지 장비를 판매를 하면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가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을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 종목은 이 유리기판 제조에 확실하게 참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 종목이 유리기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제가 좀 선을 그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DIT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DIT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지고 어닐링 하면 이제 뚫는 건데 HPSP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제 고압수 어닐링이고 이제 고압수 어닐링도 원래는 일반 가스를 통해서 어닐링을 하는 것보다 차세대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고압수소를 넘어서 더 차세대 기술로 하는 게 레이저를 이용한,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에 이용이 될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희망 드리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HBM 관련 주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관련 예정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오테크닉스를 HBM3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악플이 좀 달리더라고요. 뭐 관련
기업에다 납품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HBM3 관련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이 DIT가 레이저 어널링 관련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 동반으로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했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DIT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실적이 야후한 종목이 저는 PNT랑 CIS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었는데 DIT도 추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종목 실적 괜찮은데 변동성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완전 매매 관련으로 HB 테크놀로지를 보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실적도 좀 들쭉날쭉합니다.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흑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마주, 관련주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유리판 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일 때 HB 테크놀로지가 변동성을 꾸준히 3등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HB 테크놀로지 매매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 이노메틀이랑 펜트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포지션을 갖춘 종목이 코세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코세스를 반도체 관련 섹터로 매매를 했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세스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세스가 장비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실적 성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코세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레이저 가공 기술력이 코세스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제품, 차세대 제품에 대한 패키징 장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시 유리기판 하면은 대장주인 피롭틱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피롭틱스가 강세를 보인 게 그냥 단순하게 피롭틱스가 어떤 유리기판 관련 낙수 효과도 있는 것 같지만 삼성 SDI가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완성세라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보통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데 오늘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완성셀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어떤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캐파를 이제 라인 변경을 하거나 투자 증설 진행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낙수효과를 얻을 때 삼성 SDI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삼성 SDI에다가 2차지 공정량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피롭틱스가 이제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떤 재무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안타깝게도 피롭틱스가 만들고 있는 이 장비가 그 업황,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전지 전방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은 감소를 할 거다라고 평가를 해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감히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TGV 장비를 통해서 대장주로 평가받으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저는 굳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피롭틱스 사셔가지고 2026년 연말까지 가져갑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 낙수효과 얻었을 때 피롭틱스가 그 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한다 관점으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투자 뉴스가 났을 때는 피롭틱스의 변동성을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GV 공정이라는 게 반도체랑 유리기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쌓는데 실력이 있다. 적층에 실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층할 땐 당연히 적층할 때 본딩을 해야 되니까 뚫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뚫을 때는 충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깨집니다. 기판이. 근데 이 피롭틱스가 갖고 있는 TGV 유리 관통 전극 장비는 유리 기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어떤 이제 진동을 줄이면서까지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이제 낙수효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드라이빙 못 건 이유는 계속 저는 SKC랑 삼성전기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유리기판 관련 투자하겠다고 했었고 SKC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7, 8월에 양산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6년 1월 되면서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샘플 나온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어떤 기업이
SKC의 유리기판 양산된 거를 살까? 요런 뉴스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실적 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면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유리기판으로. 정말 이제 더 이상 꿈의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수급만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ESS의 성장이 될 거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ESS가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성장폭을 우리 구독자분들의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계시지만 개인 투자분들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가 계시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계시는데 나는 만약에 2차 전지를 매수해서 한 달 보유해서 한 5에서 10% 보유하면 만족이다 라고 하신 분들께 저 2차 전지 권해드릴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략이 일단 내가 살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치 살 건데 500만 원치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보통 3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50만 원씩 3주간 분할 매수할 거다. 그런 분들께는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10% 수익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10%. 한 달이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일주일 보였을 때 10% 수익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사실 ESS가 뭐 매년 성장할 거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요. ESS 매년 성장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 안에 눌러보면 퍼센트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ESS가 매출 비율이 5%, 그 다음에 ESS 매년 성장률은 뭐 15%. 그러면 15% 되게 커 보이는데 5%에서 15% 성장하면 6.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에서 6.5%로 매출 비율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매출이 1.5% 커지면은 나의 기대 수익률 1.5%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적인 분들께는 ESS를 권해드리기 어렵고 ESS 대장하면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있지만 이제 잘하신 분들은 LS 머티리얼즈나 서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서진 시스템이 실적이 많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진 시스템 정말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ESS 성장하니까 그 관련 종목이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 분기 실적 보니까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ESS가 성장할 건데 성장폭이 내가 공격적으로 본 것과는 다르구나.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ESS가 들어왔을 때 LG에너지 솔루션 휩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CATL이 70% 이상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ESS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들이 CATL이 파일을 뺏어 먹으면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 낙수효과를 얻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지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